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광명시에 소재하고 있는 철산주공 7단지 재건축 사업분에서 나오는 일반 분양, 사업 진행, 일반 분양 진행 절차와 그리고 이제 청약시 유의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 공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산주공 7단지 네이밍이죠. 그래서 롯데캐슬 SK뷰 클래스티즈라는 네이밍으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텐데 일반 분양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관심도 갖고 있고 또 문의도 있고 상담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산주공 7단지 일반 분양에 곧 나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양 광고를 위해서 그 슬로건이 나왔는데요. 광명이 높다 대 철산 아래로다. 이 슬로건 굉장히 뭔가 이 아파트 단지의 가치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명이 최근 2, 3년 동안 그 지역적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 광명시에서도 일단 철산동에 있는 7단지 그 아래에 있다, 광명시는. 그래서 철산주공 7단지가 가치 상승적, 그러니까 가치가 좀 뛰어나다. 그래서 이제 이 뛰어난 면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한번 열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산을 이끌 그 1000세대 아파트를 우리가 매입할 때 1000세대가 넘어가면 좀 대단지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1313세대 대단지다. 그리고 이제 편의시설 및 쾌적한 힐링 생활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다. 그리고 이제 30년 전통의 광명 지역에서 우수학군이다. 그리고 또 이제 지하철 7호선이 지나가는 철산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다. 그런 장점이 있는 곳이 바로 철산주공 7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철산 7단지의 입지적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1313세대 중 일반 분양은 708세대가 이제 분양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용 면적 59, 70, 그 다음에 84제곱미터를 이제 일반 분양하게 될 텐데, 입지적 가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롯데캐슬 SK뷰 클래스티지 단지, 이 붉은색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안양천 건너서, 여기 안양천이에요. 그거 건너서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고, 구로 디지털 단지, 그리고 이제 7호선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최대 업무 일자리죠. 강남권으로 이어지는 지하철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래쪽에 보시면 중학교, 광명중학교가 있고 광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 광명시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회관이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면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공단, 그다음에 은행, 그리고 광명시 그 법원, 광명등기소죠. 그리고 이제 광명 세무서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이제 철산 역세권, 철산 역세권 건너편에 그 철산 상업지구라고 로데오 거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지금 이제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조합원 물건이든 일반 분양 물건이든 굉장히 관심이 고조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청약, 이 아파트 단지가 우리가 조합원으로서 취득하기에는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지금 조합 설립이 완료가 됐고, 관리처분까지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조합원 물건이 돌아다니는 게 별로 없고, 좀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갭 투자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갭 투자 비용이라고 좀 잘못 말씀드렸네요. 매입가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청약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를 이제 공급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청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청약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쪽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재당첨 제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약에서도, 일반 청약에서도 이제 청약 제도 안에서도 재당첨 제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재당첨 제한기간 확인 방법으로는 아파트 투유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이제 접속하셔서 청약 제한 사항이라는欄을 클릭하시고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신청자 및 배우자 있죠? 그리고 이제 세대원 각각의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 꼭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1순위 청약 조건을 이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귀하는 세대주입니까?
그래서 또 이제 두 번째로는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자, 세대원 포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대원 포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지, 그리고 이제 청약 통장 예치금이 아래 기준 이상인지. 그래서 이제 청약 예치금 기준은 광명시 및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그리고 광역시, 인천광역시는 250만 원, 서울특별시는 3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철산주공 7단지는 경기도이면서 이제 광명시에 속하기 때문에 그 예치금이 2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5가지 사항이 자, 해당 사항 체크가 됐다. 그러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 5가지 조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지 않는 조건이 있다면 1순위 청약을 할 수는 없고 단 2순위 청약 신청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청약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자, 불이익이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꼭 면밀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면 일단 가점제 여부를 확인을 해야겠죠. 예, 이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 가점제로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주택자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 가점제 자,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는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입주자를 100% 가점제로 선정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유리하다. 그리고 이제 광명시 1년 이상 거주면 해당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해 지역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광명시 1년 미만 거주자다. 그리고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거주자는 기타 지역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일 신청 자격에서 경쟁이 붙을 경우에는 광명시 1년 이상 거주 신청자가 우선한다. 예,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광명시 거주자가 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예. 그 부적격 당첨자는 일정 기간 동안 청약 신청이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약 신청 전에 재당첨 제한 기간과 1순위 청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청약 신청 제한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위축 지역은 3개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착오 기재로 인한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전가가 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또 이제 조합원 물건, 재개발이나 재건축, 예, 그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거나 또는 일반 청약을 받은 그 본인 및 동일 세대원 포함해서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청약제도 안에서 재당첨 제한 기간 안에 내가 지금 이 청약을 신청하는지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좀 따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청약 신청 제한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따져보신 이후에 자, 불이익이 없도록 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내역 넘어가게 되면 자, 철산주공 7단지, 그래서 이제 철산역, 롯데캐슬, SK뷰, 클래스티지 자, 청약 신청 전에 변경 부분에 대해서 체크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심 많으시죠?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를 유지해야 된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첨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점제 입주자 선정 후 자, 자녀 세대에 대해서만 추첨제로 선정을 한다. 추첨제 대상일 경우에는 75%는 무주택자에게, 25%는 무주택자 및 1주택자 처분 조건 승낙자로 선정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분양권, 주택 간주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권을 소유한 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기준일 및 경우에 따라서 무주택으로 간주가 될 수 있는데, 요 해당 사항이 이 부분에 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좀 문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택 소유 직계 존비속 부양가족에서 제외. 그래서 직계 존비속이, 그러니까 직계 존속이에요. 죄송합니다.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가 된다. 그래서 이제 주택 소유 직계 존속 부양가족 제외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부적격자 청약 자격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청약 그 부적격자는 일정 기간 다른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또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투기과열지구에 지정에 따른 그 변경사항이 있죠. 그래서 이제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8월 28일부터 투기과일지구로 지정이 되어 청약 대출 기타 사항에 대한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경된 사항과 기존 사항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대출, 자 기존에는 LTV 60%, DTI 50%가 적용이 됐지만 자 변경 이후에는 그 투기과일지구가 지정된 이후 변경이 됐죠. 그래서 LTV, DTI는 40%, 그리고 이제 전매 제한 기간은 그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였지만 변경된 사항에서는 특별공급, 자 5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노부모, 그 다음에 다자녀, 기관추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5년간 전매 제한이다. 그리고 이제 일반공급,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는 전매 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공급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는 자 전매가 제한이 된다. 그리고 이제 청약에 관한 사항으로 살펴보게 되면 일반 공급 가점제 적용,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는 75%, 그렇지만 이제 일반 공급 가점제 적용이 그 변경된 이후에는 85제곱미터 이하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9억 원이 초과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그래서 이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내용으로 이제 또 살펴보고 좀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은 그 우리가 그 청약 그 신청 가능한 특별공급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면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철산동, 그 강명시에 있는 철산동 소재 그 아파트 7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입지적으로도 좋고 앞으로 가치 상승이 많이 예상되는 지역, 그리고 또 물건이기 때문에 이제 특별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의 사항, 이 사항들을 좀 잘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관 추천이 있고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 자격을 살펴보게 되면 기관 추천, 자 해당 기관에서 추천받은 자가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그리고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가 이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고요. 태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태아는 그 증명서를 하나 띄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 피부양 직계 존속을 만 3년 이상 부양한 자만이 이제 신청 자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대주 여부는 기관 추천, 예,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 다자녀까지는 세대주, 세대원 구분 없이 청약이 가능하지만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만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청약 가능 면적은 기관,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에는 모든 면적의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자 청약 통장 여부에 대해서는 기관 추천 같은 경우에는 청약 저축, 그러니까 종합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등 필요하고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에는 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요건으로는 기관 추천 같은 경우에는 6개월, 그리고 지역별 예치금 이상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자 제외된다.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6개월, 그리고 지역별 예치금이 자 그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 자 들어가 있어야만 그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이제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에는 24개월, 그리고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 갖추어져야만 그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혼부부나 다자녀는 그 청약통장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예치금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이제 24개월 이상 그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소득 조건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기관 추천이죠. 예, 소득 조건 보지 않습니다. 미적용. 그러나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적용된다. 그래서 이제 소득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자 외벌이냐 맞벌이냐에 따라서 그 구간이 틀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소득 조건을 따지는 게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다 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자녀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주택 소유 여부는 기관 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자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만이 자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당첨 제한에 대해서는 그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 꼭 꼼꼼히 따져보시고 특별공급 유형에 맞게끔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 분양 우리가 철산주공 7단지 총 708세대 중에서 신혼부부 배정 물량은 2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 추천은 10%, 다자녀도 10%,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에 이제 3%가 배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708세대 중에서 5구제곱미터 A타입, B타입 포함해서 686세대,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5구제곱미터로 자, 일반 분양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7세대, 그리고 이제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A타입 없고요. B타입만 5세대가 일반 분양에 나온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특별 공급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자 5구제곱미터 A타입이나 B타입 686세대에 자 지원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70제곱미터나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적기 때문에 조금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5구제곱미터로 자 지원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라든가 기관 추천, 다자녀, 노부모 부양, 자 앞서서 청약 체크 리스트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자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서 자 청약에 지원하는 거와 또 몰랐다면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좀 각자가 조금 청약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자 많은 분들께서도 문의를 하시고 또 이제 궁금해 하시고요. 또 일일이 상담은 다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 기본적인 내용 조건 알았으면 좋겠고, 또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철산주공 7단지 앞으로 이제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인데요. 자, 모델하우스에 이제 상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하셔서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고 조건에 부합하는지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델하우스가 아마 이번 달 말에 시작이 되면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제 시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다음 달 정도에는 청약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광명시라는 지역적 브랜드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신축 아파트라는 점, 그리고 주변에 교통편이라든가 인근의 일자리, 그리고 또 이제 편의시설이 갖춰진 철산주공 7단지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보시고, 자 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여러분들과 함께 철산동에서 이제 진행하게 될 일반 분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